트럼프 대통령과 동갑인데 여전히 전쟁 머신 람보의 마지막 영화 람보 라스트 워 리뷰입니다. 오랜 전쟁 생활을 끝으로 한적한 시골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람보. 비록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과 잘 지내며 살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와도 같았던 가브리엘라가 멕시코의 카르텔에게 봉변을 당하게 되고 람보는 카르텔과 생애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는 전혀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람보의 진짜 마지막 전쟁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람보 라스트 워. 정말 이 백전노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람보 시리즈의 진짜 마지막 영화, 총 5번째 영화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영화의 진짜 원래 제목이 라스트 블러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개봉했던 람보 4편이 우리나라에서 라스트 블러드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라스트 블러드는 국내 배급사에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인 줄 알고 붙인 부제였는데 하필 이번에 만든 제목하고 겹치면서 라스트 워로 변경을 했죠. 그러니까 약간 괜히 호들갑. 영화 딱 시작하면 람보 라스트 블러드 딱 뜨는데 여러분 그 잘못 보시는 거 아니니까 만약에 보실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뀐 부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전쟁인 거는 맞습니다. 자, 이번 영화 뭐 전체적으로 먼저 어떤 제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람보 시리즈가 퀄리티가 갈수록 떨어져서 정말 이름 모르는 어떤 감독의 B급 영화 퀄리티를 보여주는 좀 안타까운 영화였습니다. 예. 너무나도 안타깝다. 저는 그래서 이 람보를 흉내낸 어떤 그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액션씬만큼은 나름 좀 제작비를 쓴 티가 좀 나긴 나요. 예. 물론 그래봤자 특수효과나 시각효과 그 자체에 제작비가 적게 들어서 보면서 이게 아주 작은 그 핸드폰으로 보더라도 눈에 보여요. 이게 합성은 티가 난다. 이 작은 핸드폰으로 눈에 띄기 쉽지 않은데 그 점은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해서 관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람보가요 원래 제작비가 많은 시리즈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작비가 뭐 한 4천만 불 정도 되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원래 R등급 영화였고 그냥 적은 제작비로 적당히 버는 정도의 액션 영화이지만 람보라는 그 이름이 가진 아이콘, 그러니까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람보를 안 보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아니 뭐야 이거 이렇게 형편없어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솔직하게 따지면 그 옛날 영화들도 그래요. 이번 영화도 역시나 전작들과 제작비가 다를 게 거의 없는데요. 사실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줄어든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마지막 그 람보의 퇴장인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미국에서는 하드 R등급을 받을 정도로 잔인한 묘사가 차고 넘친다라는 소식을 영화를 보기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뭐 별로 잔인한 것도 없는데 뭐 그냥 뭐 쇄골뼈 이렇게 부러뜨리는 거 말고는 뭐 없는데 하면서 보다가 야 이거 중반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 전쟁 장면이 있어요. 막 자기 막 그 람보가 막 해가지고 하는 장면에서 막 눈을 저도 그냥 막 이러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예. 거의 뭐 슬래셔 영화랑 맞짱 뜬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이트메어의 뭐 프레디나 13일의 금요일의 제이슨이나 뭐 할로윈의 마이크 마이어스는 람보한테는 잽도 안 돼요. 진짜 호러 영화이기 때문에 잔인한 거 좋아하시면 잔인한 걸 좋아한다는 게 뭐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영화니까 영화에서의 어떤 잔인한 그 묘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왜 잔인하게 느껴지냐면 그 옛날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더미라고 하잖아요. 모형에다가 이제 하는 그 있어요. 근데 그 모형인 걸 관객들도 보면서 알아. 그런데 그 특유의 질감이 주는 그 불쾌한 약간 그 사실 더미 자체도 이 불쾌한 골짜기를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불쾌하고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보다 보면 람보가 아니라 악당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존윅에서 그 당하는 악당들은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물론
이게 그런 묘사를 위해서 합당한 어떤 사유를 갖기 위해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당들을 사악하게 묘사하고 있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이 마지막 장면에서의 그 액션 시퀀스는 기존의 람보 시리즈의 액션들을 오마주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람보 시리즈의 추억을 충분히 떠올리게 하는 노림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람보에게 가지는 추억과는 달리 액션이 정말 많이 느려졌어요. 예.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나를 혼내시던 그 엄마의 손이 너무나도 아프고 매서웠는데 나이가 들어서 맞았더니 이제는 어머니가 노해서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래서 슬펐다라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 영화가 그래. 람보가 돌아와서 반갑긴 해. 그래, 람보가 여전히 람보로 살아있구나. 그런데 보면서 정말 보는 내가 관절이 막 다 쑤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뭔가 약간 좀 짠하기도 하고요. 뭔가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다만 람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를 표방한 영화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나름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 반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는 있는데 거기다가 람보가 가지는 어떤 시대적인 그 캐릭터의 상징성 그런 것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마지막 영화는 물론 흥행에서 조금 아쉽더라도 이 영화 흥행이 그렇게 잘 된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마지막 영화는 조금만 더 진지하게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볼거리 어떤 액션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뭔가 진짜 인간 람보, 인간 존 람보에 대한 어떤 좀 더 성찰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 영화에 그런 메시지가 어느 정도 들어있긴 한데요. 사실 그게 아시잖아요. 이게 메시지와 어떤 이야기의 흐름과 이게 자연스럽게 섞여서 딱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카페라떼 이것도 어차피 단 거니까 이거 넣어 해가지고 매실청 넣으면 그게 뭔 맛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다. 약간 자연스러운 걸 담아야 된다. 아무튼 사실 그 로키의 속편이자 스피노프 영화였던 크리드에서 로키라는 캐릭터로 실베스타 셀론이 골든글로브 조연상을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많은 로키의 팬들이 이게 진짜 로키의 아름다운 퇴장이다. 그리고 어떤 그 로키라는 캐릭터가 그동안 쭉 역사를 가져왔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진지한 성찰이 담겼다라고 해서 많은 팬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람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냥 잔인한 액션 영화이긴 하지만 그런 좀 성찰과 메시지가 조금만 더 들어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적은 제작비에 저렴한 시각 효과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아름다운 퇴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팬딩에서 저를 정기원해주시는 분의 댓글입니다. 도사마님께서는 나홀로 집의 19금 버전. 얼마 전부터 이 007 스펙터도 그렇고요, 홉센쇼도 그렇고 그 악당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싸우는 이 나홀로 집의 이 스펙타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영화가 딱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잔인한 나홀로 집에다라는 거. 김민기님께서는 멕시코 입장에서는 이 영화와 시카리오 중 어떤 게 더 모욕적일까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멕시코 카르텔이 정말 잔인하고 굉장히 나쁘게 묘사가 되고 있고 멕시코라는 단어만 들었을 뿐인데 람보가 막 하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물론 제가 이제 멕시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영화는 영화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 멕시코라는 그 무대 자체가 악랄하게 묘사된 영화는 시카리오뿐만이 아니라 맨 온 파이어도 그렇고 하여튼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그냥 트럼프가 트럼프했다. 김토빈님께서는 액션 나쁘지 않아. 액션이 괜찮아. 람보 짱. 왜 액션 얘기만 하지? 내용이 없네. 맞습니다. 되게 지루해요. 그리고 람보가 쳐맞기도 해. 그래서 뭐지? 이러다가 마지막에 몰아서 싹. 김현우님께서는 그냥 전 볼만했습니다만 솔직히 람보가 전쟁과 인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걸 보려고 이 영화를 고른 건 아니긴 하네요. 전쟁과 인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람보의 주제거든요. 나름 그 지켜온 주제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이제 조금 대충 묘사가 됐다. 505님께서는 할리우드의 국뽕영화가 온다. 베트남전에 이어서 이번엔 트럼프 입맛대로 멕시코 갱을 람보가 찢어버린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실베스타 셀론은 동갑이다.
그래서 이제 람보가 빨간 넥타이를 하고 싸우는 장면이 들어갔더라면 어땠을까? 안녕 조이풀님께서는 어설프게 있어 보이려다 자기 수준만 드러내는 수많은 짝퉁 감독들보다 차라리 이런 단순하고 장르적 재미에 충실한 영화가 낫다고 봅니다. 요즘 들어 더 그러네요. 영화들이 하나같이 거지 같아서. 요새는 뭐 헐리우드, 한국 할 거 없이 그냥 워낙에 딱 그지 같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이 말은 맞아요. 사실 실비스타 셀론이 각본가로서 제작자로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익스펜더블 영화도 그렇고 장르 영화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람보 시리즈가 그냥 계속 그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거는 이런 영화다라는 색깔을 그냥 유지를 하는 거죠. 어떤 욕심을 더 부리지 않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제작자로서의 능력은 저는 되게 존경합니다. 물론 영화가 아쉬운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칙 아퀼라님께서는 애들은 어른 말을 개똥으로 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람보 아저씨의 말을 들었으면 가브리엘라가 참 그런 저기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예. 뭐야 이거님께서는 엉주님 아카데미처럼 망장영화제에도 외국어 영화상 부문을 신설하는 건 어떨까요? 크크크크크. 아우 한국 영화만으로도 벅차고요. 한국 영화 후보들이 10편 이하로 줄어들면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올해 망장영화제도 10편 이상의 후보작들이 거의 미리 스포를 드리자면 한 30편. 블랙하트님께서는 전장터에서 얻은 기술들로 깽단 정도는 쓸어버릴 수 있었으나 혼자 남은 마지막엔 쓸쓸함만이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도 보면 지나간 람보 영화의 장면들이 이렇게 스틸컷으로 쭉쭉쭉쭉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람보와 헤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의 어떤 완성도나 만족감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들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만 돌아오라고 스텔론이나 아놀드 형님이나 그만 돌아오라. 좀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갑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할 수 있는 캐릭터는 저것밖에 없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사실은 들죠. 왜냐하면 배우라는 게 사실 여러 개의 어떤 캐파를 가진 배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데 아이콘이 된 배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실베스터 스탈론이 사실 제작자로서의 능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잘 됐으면 다른 영화를 만드는데 좀 더 탄력을 받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다음 작품 제작자로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영화를 보여줄지도 한번 두고 보자고요. 람보나 이런 건 좀 이제 그만하시고 자 어찌됐거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